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입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이게 가장 필요한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제목은 약수령 논술고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동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 오해들을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정리하고 결국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천대학교 약수령 논술고사를 분석한 책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만든 것 중에서 뽑아냈어요. 국어, 2024학년도 국어 수학, 그 다음에 23학년도 수학만 갖고 왔는데요. 전부 다 가천대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 문제들을 위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 오해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자, 실제 가천대는 100% EBS 출제, 이거는 제가 늘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러니까 좀 약간 높은 과들 있죠. 이런 과들은 문항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 입결이 다른 데에 비하여 확연히 높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3등급이라든지, 간혹가다 2등급이라든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입결을 보게 돼도 4등급, 5등급의 합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실제 수험생들이 약수령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입결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실력이 어떻든 간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제대로 반복하면 그리고 자기 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용이 파악이 되고 수학은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은 풀이 과정이 보인다 그러면은 합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천대가 이제 장애물을 든 수능 3등급 하나만 맞춰주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이렇게 3교시 시험을 봤고요. 첫날에 보죠, 보통. 이렇게 국어가 출제가 됐어요. 화작이 하나가 나왔고, 독서가 3개, 문학이 2개가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항 연계는 실제 EBS에 나와 있는 보기의 문항의 내용들을 보기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100% EBS 지문을 가져온 거죠. 이거 이제 화작이고, 화작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작 문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화작은 솔직히 실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거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요 내용들도 제가 책자를 다 넣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보시고요. 화작은 기본 실력으로 푼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과학 지문이 출제가 됐고 위아래 내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실시한 탐구활동. 탐구활동이라는 보기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보기에 1번, 3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내용이 제시문을 요약한 거라고 합니다. 요약한 거고 가로 안에 들어간 1번, 2번, 3번에 들어갈 내용들을 말 그대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쓰는 걸로 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약하고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연결되는 맥을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찾아내도록 하고 정답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잠깐만 정답 어디있지? 정답이 여기구나.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 또는 사람, 파스트르, 발효균, 젖산, 발효효모 요게 다 전부 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써야지만 점수를 얻어요. 시점을 얻어요. 안 쓰면 빵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천대 약수령 논술고사는 이렇게 오답과 정답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은 제시문을 놓고 보기를 2개를 또 넣었죠. 보기 1번, 2번을 만들었는데 보다시피 1번, 2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써라. 그러니까 모든 국어 문제는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걸로 문제를 만듭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4번 문제 마찬가지로 독소가 나왔고요. 독소가 제시문은 2개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기억문제에 들어간 탐구 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실시했다. 보기를 가지고 요약했다. 보기를 가지고 사례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시문과 보기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핵심이고 정답은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제시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빵점이죠. 자, 4번도 이렇게 내용들을 쭉 파악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학 지문이 나오는 거죠. 문학 지문이 나오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기가 하나가 나오고 이제 김생희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나오고 이 성격을 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요약은 제시문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는 문장 또는 단락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시문에서 찾았었는데 문장이죠. 문장이지만 문장을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첫 어조가 마지막 어조를 쓰는 걸로 문제를 바꿨죠. 요게 들어가야 되고 요게 들어가야 되고 요게 들어가는 게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다 이렇게 제시문에 있는 나와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에 대한 얘기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에가 해설이다. 해설로 또 이렇게 보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보기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걸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잘 요약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 어구들을 파악한 후에 가천대가 문제에서 나타내는 보기와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요약하고 들어가는 것이,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가 6개를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보다시피 이제 국어는 대부분 수능 특강 문제로 연결이 됐고요. 수학은 수능 완성이 많았죠.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천대 논술 전체 문항을 보게 되면은요, 수능 특강 절반, 수능 완성 절반으로 출제가 됐어요. 국어는 당연히 수능 특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능 특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죠. 한 6대 4, 7대 3 정도 사이에 출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 배치 실패한 거지, 사실은. 수능 완성이 너무 많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다항합수 미분법 해가지고 미분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배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문제 배치가 실패했다, 그것도 중요한 케이스는 아니고 문제들이 또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문항들을 보십시오. 이게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간호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앉아서 볼 때 이제 7번 문항이죠. 요 오른쪽 문항이 실제 EBS 수능 완성 문제고 왼쪽 문항이 가천대 논술 문제예요. 두 개가 쌍둥이 문제라는 거 알겠죠? 근데 항상 제가 주장하죠. 100% 연계입니다. 풀이가 이렇게 있는데 가천대가 보는 풀이는 이런 식으로 답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식만 들어간다. 식하고 해당되는 답만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이죠. 최종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식으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 기준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적고 따라서 2047 쓰면 끝이에요. 자, 됐죠? 요거 이제 두 번째 문항이고, 이 문항도 수능 특강 유제 문제인데 두 개 같은 거 보이시죠? A6의 제곱을 A5의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기를 출제합니다. 보이시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로넣기, 풀이 과정을 묻는 문제도 두 개가 나왔어요. 총 9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건 1번, 2번, 3번, 4번을 집어넣으면 점수를 얻고 아니면 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나 이 문제도 같은 문제죠. 요거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 거고, 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근데 풀이 과정을 보십시오.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보세요. 그러니까 가천대가 원하는 것은 풀이 과정의 압축입니다. 압축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점수를 내준 거는 이렇게 해서 식밖에 안 들어갔죠. 이런 내용들 풀이 과정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풀이를 적어줘야죠. 그림 그려줘야 되고 식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풀이 과정에 채점 기준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것도 이제 확인하시고, 문제는 똑같아요. 이 문제랑 이 문제도 똑같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식도 비슷하죠. 이것도 이렇게 1번에 3번에 4번 해가지고 풀이 과정에 대한 문제고, 이것도 이렇게만 써야지만 정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틀릴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얘랑도 어때요? 완전히 같은 문제죠.
원소의 곱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100% 연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천대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문항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진심일 수가 없다. 이 학교는 정말 진심인 학교다. 진짜 기회를 주는 학교다라는 것을 저는 매번 느끼고 있죠. 이 풀이 과정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된다는 것도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오른쪽 문제랑 왼쪽 문제랑 완전히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성의가 없다 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문제가 똑같이 출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실제 기억으로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적어요. 사실 한 번, 두 번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 기억 안 납니다. 최소한 5번, 10번은 풀어봐야지 사실은 뭐 거의 기억으로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긴 풀이가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최저 기준이 식으로만 나온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렇게 긴 EBS 풀이를 짧게 압축한다는 게 가천대 논술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같은 문제지. 완전히 같은 문제로 출제합니다. 자, 최대값을 최소값으로 바꿨네요. 하여튼 뭐 그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것도 풀이 과정이 나와 있고 압축해가지고 답을 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마저 봅시다. 이 문제도 그렇고 요거는 14번 문제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완전 쌍둥이 문제죠. 쌍둥이 문제로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논술이 실제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는 사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난이도는 특별하게 치우쳐져 있지 않다. 간호학과라고 문제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자, 보이시죠? 풀이 과정, 이렇게 길었던 부분들을 짧게 해서 이렇게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식만 가지고 평가 매깁니다.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문제도 조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두 개가 거의 쌍둥이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개념 활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식을 좀 많이 변형한 걸 개념 활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틀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문제를 만드는데 이것조차 사실은 수능에서 되게 익숙한 문제였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결론 보자고요. 작년도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EBS를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가 실제 간호학과, 실제 컴퓨터공학과 시험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공부를 한 친구가 14개 이상, 13개, 14개 이상 못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주는 시험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를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를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 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기반이 된 회독이죠. 회독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력이 기반이 된 회독. 5번, 10번 본 친구들은 한 번, 2번 본 친구들은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했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이따가 입결을 보게 되면은요, 저 E형에 대해서 실제 입시 결과는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가 12개 후반에 성적이 됐어요. 그것도 커트라인 100%가 아니고 70%, 90%가.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천대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보다시피 저렇게 쉬웠고 그리고 이 문제를 보자고요. 요거는 2023학년도 문제고요.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때는 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약간 비율을 좀 조절해가지고 수능 완성이 조금 더 아무튼 간에 이것도 뭐 수능 특강이랑 수능 특강 이렇게 3개, 5개 해가지고 이것도 비율 자체는 실패했죠. 다만 이제 이거는 지수록 함수, 수열,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2개가 나왔고 함수의 극값, 미분이 이렇게 2개가 나왔네. 그쵸? 그러니까 미분이 2개가 나왔다는 게 특징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항 변형해가지고 개념 활용 문제가 하나가 나오죠. 개념 활용 문제를, 2개가 나왔구나. 2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틀리라고 내는 것들이에요. 그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연계율을 보시자고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틀린 바보죠. 이거 풀어본 친구는 틀릴 수가 없고, 2023학년도에는 채점 기준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만들었어요. 자, 확실한 거는 풀이 과정을 압축시켜서 줄였죠. 자, 같은 문제 보이십니까? 쌍둥이 문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술하쇼. 여기 풀이가 좀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줄여놨죠. 이게 긴 거를 이렇게 줄여놨어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그쵸? 덕선의 방정식 가지고 문제 냈고, 덕선의 방정식은 잘 나오는 주제죠? 1번, 2번, 3번, 4번, 가로놓기 문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얘랑 똑같은 문제라는 것도, 예, 이렇게 출제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거의 문제 구조 똑같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 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풀이를 이렇게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입결 말씀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여러분. 거리가 8이, 거리가 71로 모든 항의 K 개수 2개, 4개, 상수 A의 값. 자, 이렇게 쌍둥이를 출제합니다. 왜 제가 100%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EBS를 반복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겨요. 이 긴 풀이가 짧아진다는 게 또 특징이랑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가천대가 증명하는 겁니다. 가천대 논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명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가천대 논술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보면 당연히 엄청 어려운 문제죠. 킬러 문항이죠. 어떻습니까, 두 개가? 완벽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킬러 문항조차도 여러분 해볼만 하다. 이 긴 풀이를 짧게 줄였다. 얘랑도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총 15문항을 다 봤을 때 여러분 수학에서 EBS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틀릴 게 있습니까? EBS를 정말 반복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가 틀리겠냐 이거죠.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가천대 논술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입 적성고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계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시중에서 뭐 다르게 내지 않을까? 글쎄요. 가천대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공부를 안 했던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실제 우리가 낸다는 이 교재를 얼마만큼 제대로 공부했느냐만 보겠다. 이게 여러분 취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입결이 11개 나왔어요. 11개. 국어 뭐 당연히 국어 똑같은데 어렵겠습니까? 국어 다 맞고 여기 11개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는 증거예요. 자, 봅시다. 입결. 2024 입결 볼게요. 자, 다른 과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료를 보시면 돼요. 다른 과는 보세요. 간호학과 봅시다. 간호학과. 자,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죠. 43대 1이었고, 요게 2.7이에요. 90%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모르나 분명히 4등급 정도 될 거예요. 합격한 애들. 여기 높았죠. 12.7개. 이것도 90%가 아니라 70%예요. 자, 그 다음에 2024 이 3학년도 봅시다. 재작년 거.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보시면 다 내용이 나왔으니까 쭉 보시고 나서 우리는 가천대 간호학과랑 컴퓨터공학과 두 개를 봅시다. 보시죠. 39대 1, 간호학과 38대 1. 같은 문제인데 90% 12.4. 100명 중에서 90등이 12.4, 10명 중에서 9등이 12.1. 간호학과 11.4. 간호학과가 훨씬 더 떨어지네요. 그쵸, 여러분. 간호학과라고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11개, 여기가, 다른 과를 보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10개, 11개 형성돼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가천대 간호학과라고 컴퓨터공학과라고 뭔가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리치료학과, 이때는 46대 1이었는데, 비슷하죠? 내신은 4점대였었죠. 그리고 이제 2022 4학년도 볼까요? 이 4학년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높은 학과죠. 이런 것도 다 보시고, 우리의 관심은 가천대 간호학과랑 컴퓨터학과가 어떻게 나느냐. 간호학과. 46대 1. 자, 4.6. 내신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신 4.6. 그 다음에 12.9개, 10.7개. 자, 여기 10.9개, 10.7개, 컴퓨터공학이 12.7개, 10.5개. 요때는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한 친구들이 들어가냐에 따라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가 쉬웠기 때문에 좀 높은 거고요. 다른 과들이 낮은 이유는 문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준비를 안 한다, 친구들이. 이거를 제가 계속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경쟁률 높았으나 맞은 개수를 보십시오. 자, 결론. 정리할게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가천대 간호학과에 대한 오해. 가천대 논술, 어떤 오해와 진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EBS 정말 100% 연계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국어는 제시문을 정리하는 게 목표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수능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풀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풀면은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EBS 강의는 너무 길어요. 여러분의 핵심은 제시문을 빨리 요약하고 정리해서 키워드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키워드, 어떤 제시문을 보더라도 바로 매칭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핵심이고요. 수학은 EBS 문제를 주구장창 푸는 겁니다. 5번이니까 10번이고 가능하면 10번 이상 푸십시오. 기억으로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함정, 즉 실수 포인트까지 떠올라서 풀이 과정이 보이는 그 친구들이 이기는 시험이에요. 그 친구들이 결국은 수학적 실력이 있었냐 없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5번, 10번 보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현재 실력이 2등급, 3등급이야. EBS를 한 번, 2번 봤어. 현재 실력이 5등급, 6등급이야. EBS를 10번 봤어. 누가 이기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